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더위에 엔진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창원에서 난 차량 화재만 7건에 이르고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 안, 달리는 화물차 뒤로 번쩍거리는 불똥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상하다는 걸 느낀 운전자가 화물차를 세우고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교차로를 달리던 차량에서도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이 차의 경우 엔진룸 안쪽이 완전히 불탔고 그 열기로 차량 앞쪽 유리까지 모두 깨졌습니다. 물동이가 두드러난 것처럼 완전 애국수 물러가는 것처럼 너무 심해지고 하고는 분명히 전기가 팍 올라오고 불꽃이 일었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창원 지역에서 난 차량 화재만 7건. 대부분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한여름 들어 기온이 올라가면서 엔진 과열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엔진의 과열이라든지 또는 냉각 팬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냉각수 점검이 필수입니다. 차량 계기판에서 냉각수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거나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쇳소리가 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차량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불이 난 경우에는 빨리 시동을 끈 뒤 대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세월호 사건부터 최근 발생한 울산 지진까지 재난 상황에서 초기 대처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각종 재난 대처법을 익힐 수 있는 최첨단 체험관이 자치단체마다 속속 건립되고 있지만 경남은 4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데요. 그 이유를 이대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테이블 위도 요동칩니다. 진도 7 규모의 지진을 가정한 상황. 훈련 참가자들은 몸을 재빨리 숨기고 전기를 차단하는 등 건물을 빠져나가는 요령을 배웁니다. 6.0은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직접 체험해보니까 공포스러울 정도로 강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모두 315억 원을 투입해 지난달 문을 연 부산 119 안전체험관. 지진과 화재, 지하철 등 모두 22가지 사고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같은 체험관은 현재 대구와 서울, 전북 등 전국 11곳에 건립돼 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체험관 건립을 4년 전부터 추진했습니다. 사고 발생 건수 면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큰 거대한 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은 도민이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전체험관이 없어서 경상남도는 합천군의 입지를 정하고 국비 130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국민안전처는 합천 체험관의 경제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솔직히 도 단위의 그 넓은 땅에 이용하기가 쉽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지역 끝에서 또 오기 시기도 그렇고요. 연구 영역에서도 접근성 부분도 감안을 했어요. 경상남도는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도 예산만으로 합천 체험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조달의 어려움과 함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객이 많지 않을 거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차를 운전하고 있거나 밖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장성길 기자가 지진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지진 발생 당시 울산대교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속력을 늦추거나 차선을 바꾸는 자동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보다 더 강한 지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진이 발생하면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처럼 느껴지고 핸들 조작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서행하면서 차를 길 오른편에 안전하게 대고 신속히 차를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를 내버려 두고 탈출하더라도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 열쇠는 꽂아놓고 내려야 합니다. 길을 걷다 지진을 만나면 제일 먼저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몸을 가누기 힘들기 때문에 무엇이든 잡고 몸을 기대려는 심리가 본능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옹벽에 몸을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각이 상하, 좌우로 움직여 건축물, 담 등이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곳에 있다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추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그게 힘들면 차라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김해시 상동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주변 공장으로 옮겨붙어 3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큰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현재 잔불 정리 중입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이 정리되는 대로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창원 해양경비안전서가 어제 오후 2시 반쯤 거제 저도 앞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던 어선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선장 53살 김모 씨 등 2명은 어제 오전 11시쯤 진해에서 출항해 조업하다 엔진이 고장나 표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임모 전 차장이 공범인 문구 납품업자와 8년 동안 허위 물품 계약 수법으로 빼돌린 회사 돈이 21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그동안 계좌 추적과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수사기법, 압수수색 등으로 추가 수사한 결과 피해액이 애초 180억 원보다 30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통장과 부동산 등을 추적해 52억 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풍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간에서는 소화제나 진통제로 쓰기도 하는데요. 독성이 강한 초호가 들어있어 자칫하면 변을 당할 수 있다는 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화풍단을 만들어 전국에 10억 원어치를 유통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제분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포대마다 한약재 가루와 환약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민간에서 소화제와 진통제로 알려진 화풍단입니다. 화풍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은 초호. 초호는 사약에 쓰일 정도로 독성이 강해 부정맥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화풍단을 먹고 부정맥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습니다.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확 그만 쓰러지는 것까지도 알면서도 그 어찌 주체를 할 수 없는. 한 달에 평균 한두 건 정도 화풍단 중독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도 몇 케이스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조 허가도 받지 않고 독성을 띤 화풍단을 만들어 판 혐의로 74살 강모 씨 모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초호 성분이 함유된 이 화풍단은 택배와 재래시장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2008년부터 만들어 판 화풍단은 23톤, 10억 6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화풍단을 만들어 파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화풍단은 식약처의 승인이나 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가지고 유통되는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민간요법으로 쓰이는 화풍단의 중독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합천의 경우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4.1도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지금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과 함안을 비롯한 경남 5개 시군에 내려졌고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편 우산은 이제 생활 속 필수품이 됐습니다. 오늘도 비 예보가 들어오면서 해안 지역은 오전에 지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의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낮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안개가 짙은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23도를 가리키면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밀양 33도, 김해 30도, 창원은 28도로 낮 동안 볕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진주가 22도를 가리키는 가운데 낮 기온은 산청 30도, 함양과 합천 33도까지 올라 불쾌지수는 높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또 해상의 경우 오늘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고 경남 지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하반군이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법수면 강주문화마을에서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사천시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영농상 문제점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찾아가는 여름철 영농 현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의령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하반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에 1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밀양시가 상반기 동안 가축 분뇨 배출 시설, 폐기물 배출업소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해 폐수 무단 방류와 무허가 시설 운영 등을 위반한 29곳을 적발했습니다. 경남지방조달청이 올해 조달 사업비의 60%인 1조 900여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 물품 구매 8,600여억 원, 공사 계약이 2,30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조달청은 전체 사업 실적 가운데 84%인 9,100억 원어치를 도내 기업에 수주해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시티 투어 버스를 7월과 8월 여름 휴가철에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맞춤형 시티 투어 버스는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 가야 테마파크와 낙동강 레일파크, 봉하마을을 오갑니다. 45인승 버스 석 대가 투입되는 맞춤형 시티버스는 김해 종합관광안내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3차례 운행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한 환경부 조치에 환경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 종교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은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을 반려한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산청군과 함양군이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경상남도가 다음 달까지 도내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합니다. 경남도는 거제 자연휴양림과 창녕 화항산 자연휴양림 등 12곳에 대해 재해 우려 지역 점검과 수질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도내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지난 2013년 50만 명에서 지난해 57만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제작 예산 20억 원 이상인 작품 가운데 60% 이상 제작비로 확보한 국내 상업 영화로 방송 드라마도 창원에서 20% 이상 촬영과 제작을 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연평해전과 인천 상륙작전 등의 영화와 드라마에 지원을 하고 지역에서 촬영을 유도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